안녕하세요. 30년간 가정의학을 전담해온 김건강 원장입니다. 어제 제 진료실에 70세 박할머니가 급하게 오셨습니다.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문진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습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철 건조함을 막기 위해 사용하던 가습기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죠. 박할머니처럼 가습기 사용법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습기에 물만 넣고 계속 사용하고 계시나요? 며칠째 같은 물을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가습기 청소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입니다. 가습기를 잘못 사용하면 폐렴, 알레르기, 심지어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거든요. 반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면 감기 예방은 물론 피부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방법만 지키시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습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내 가습기 사용 가정 중 80%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기침, 가래, 알레르기 증상으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가습기와 관련이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65세 이 할아버지는 매년 겨울마다 폐렴에 걸리셨어요.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알고 보니 5년째 같은 가습기를 청소 없이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가습기 물탱크를 확인해 보니 끈적한 물때와 곰팡이가 가득했어요. 이걸 매일 호흡기로 들이마신 거죠. 가습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한 후론 폐렴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가습기를 확인해 보세요. 물탱크 바닥에 미끈한 느낌이 있나요? 물에서 냄새가 나나요? 가습기 주변에 하얀 가루가 쌓여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가습기가 독이 될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습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세균과 곰팡이 번식입니다. 물은 24시간만 지나도 세균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특히 가습기 안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라 세균이 자라기 최적의 조건이에요. 레지오넬라균, 녹농균, 아스페르길로스균 같은 위험한 균들이 번식합니다. 이런 균들이 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퍼지면 우리 호흡기로 직접 들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서 이겨낼 수 있지만 60세 이상은 면역력이 약해서 쉽게 감염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증상들이 있어요. 가습기를 사용한 후 기침이 계속 나거나 가래가 늘어나거나 숨쉬기 힘들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열이 나면서 몸살 기운이 있다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더 심각한 건 가습기 살균제 문제입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가습기 살균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은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고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올바른 사용법만 지키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습기 사용 시 흔히 하는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물을 며칠째 갈지 않는 경우입니다. 10명 중 6명이 일주일 이상 같은 물을 사용합니다. 이는 세균 배양기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물은 반드시 매일 갈아주세요. 두 번째,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수돗물에는 염소와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가습기 내부에 하얀 가루를 만듭니다. 이 가루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호흡기를 자극해요. 세 번째, 가습기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습기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청소해야 합니다. 물때와 세균을 제거하지 않으면 독가스 분무기가 됩니다. 네 번째, 가습기를 침실에서 밤새 켜놓는 경우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습도가 너무 높아져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적정 습도는 50에서 60%입니다. 다섯 번째, 가습기에 아로마 오일이나 기타 첨가물을 넣는 경우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호흡기에 들어가면 알레르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 때문에 매년 수많은 분들이 가습기 때문에 병원에 가십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72세 최 할머니는 매일 밤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기침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죠. 자세히 알아보니 침실에서 초음파 가습기를 밤새 틀어놓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가습기 물은 한 달째 갈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물탱크를 열어보니 역한 냄새와 함께 검은 곰팡이가 덮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8세 김 할아버지는 겨울만 되면 심한 알레르기 증상에 시달리셨어요.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이 계속되었죠. 원인을 찾아보니 거실 가습기였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해서 하얀 가루가 온 집안에 날렸고 이 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킨 거였어요. 정수된 물로 바꾸고 나서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경우는 75세 박 할아버지였어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신 게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습기는 잘못 사용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만 알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예요. 지금부터 안전한 가습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물은 반드시 매일 갈아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가습기 물을 버리고 새물을 넣으세요. 밤새 고여있던 물에는 이미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갈 때는 물탱크를 흔들어서 완전히 비우세요. 바닥에 남은 물 한 방울도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새물을 넣기 전에 물탱크를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정수된 물을 사용하세요. 수돗물 대신 정수기 물이나 끓인 물을 식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네랄이 적어서 하얀 가루도 줄어들고 세균 번식도 억제됩니다. 끓인 물을 사용할 때는 완전히 식힌 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을 넣으면 가습기가 고장날 수 있어요. 하루 전날 물을 끓여서 보관해 두시면 편합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청소하세요. 구연산을 사용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구연산 한 큰술을 물 한 컵에 녹여서 30분간 담가두세요. 그 다음 부드러운 솔로 구석구석 문지르고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면 됩니다. 구연산이 없으면 백식초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해도 좋아요. 네 번째,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습도계를 하나 구입하셔서 50에서 60%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너무 낮으면 효과가 없어요. 특히 밤에 주무실 때는 습도를 더 낮게 유지하세요. 45에서 50% 정도가 적당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가습기 위치를 제대로 정하세요. 침대나 소파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세요. 너무 가까우면 습기가 직접 몸에 닿아서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또한 전자제품 근처는 피하세요. 습기 때문에 고장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50cm 이상 높은 곳에 두시면 습기가 골고루 퍼집니다. 여섯 번째, 사용 시간을 조절하세요.
24시간 계속 틀어놓지 마시고 4에서 6시간 사용 후 2시간 정도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습기 수명도 늘어나고 과습을 방지할 수 있어요. 7번째,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아로마 오일, 소금, 기타 첨가물은 절대 넣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물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나이별 맞춤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60대 분들은 면역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므로 물 교체를 더 자주 해주세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갈아주시면 좋습니다. 습도는 50에서 55% 정도로 약간 낮게 유지하세요. 너무 높은 습도는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가습기 청소도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면 더 안전합니다. 70대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호흡기가 약해져서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요. 가습기 사용 후 기침이나 가래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말려서 보관하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자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햇볕에 말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80대 분들은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매일 물을 갈고 청소하는 일이 힘드실 수 있어요. 자녀분들에게 부탁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 시간도 짧게 하세요. 3에서 4시간 정도만 사용하시고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과습은 더욱 위험합니다. 혹시 가습기 사용 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초기에 치료하면 쉽게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물 관리입니다. 매일 갈고 정수된 물을 사용하고 완전히 비워서 새로 채우세요. 이것만 지켜도 90%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구연산으로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가습기 살균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구연산이나 백식초만 사용하세요. 세 번째, 적절한 사용입니다. 습도 50에서 60% 유지, 2m 거리 두기, 4에서 6시간 사용 후 휴식.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 방법들을 지키시면 3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기침이 줄어들고 목이 편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질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가습기 사용은 겨울철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감기 예방, 피부 건강, 호흡기 보호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겨울나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7가지 방법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매일 물 갈기, 일주일 청소, 적정 습도 유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가습기를 확인해 보세요. 물은 언제 갈았나요? 청소는 언제 했나요?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만족해 하십니다. 박할머니도 이제 기침 없이 편안한 겨울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는 겨울철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공기청정기 올바른 사용법과 자연환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겨울나기,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가습기 하나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법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